디지구루의 렛츠고 잉크스케이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잉크스케이프를 학습하는 디지구루 이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잉크스케이프의 인터페이스와 도구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도형 도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도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도구 모음에서 지금 마우스가 위치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캔버스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든 사각형을 이동시켜 볼까요? 왼쪽 도구 모음 제일 위에 있는 선택 도구로 움직일 사각형을 선택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사각형 개체를 클릭한 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마우스를 따라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모서리를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이 화살표들을 눌러서 움직이면 사각형의 크기가 변합니다. 한 변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클릭한 방향으로만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대각선을 선택하면 위아래로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즉 선택 도구로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사각형 개체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 방향들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서리에 있는 굴곡진 화살표를 클릭하면 사각형 개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각 변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사각형 개체를 기울일 수 있고요. 선택 도구로 다시 선택하면 이동이랑 크기 조절 모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너무 빠르게 클릭하면 다시 사각형 도구로 돌아갑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할 때는 너무 빠르게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시 사각형 도구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사각형을 만들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는 키보드의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CTRL 버튼입니다. 이 키를 누르면서 사각형을 만들면 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을 확 줄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직사각형이 되긴 하는데, 이때도 너비와 높이는 반드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키는 이렇게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개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개체를 선택 도구로 선택하면은 지금 사각형 개체가 있는 X좌표, 즉 가로 위치와 Y좌표, 세로 위치가 나오고 그 옆에 너비와 높이 값이 나옵니다. 이 너비와 높이 값을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각형 도구로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도 너비와 높이 값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선택 도구로 개체를 선택했을 때와 사각형 도구로 개체를 선택했을 때 모양이 조금 다른 게 보입니다. 여기 좌상단 네모와 우하단 네모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사각형 크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여기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하고서 마우스를 내리면 사각형 개체의 모서리가 둥글게 변합니다. 남아있는 동그라미를 다시 눌러서 동그라미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캔버스에서 개체를 조절하는 걸 캔버스 컨트롤, 즉 캔버스 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움직이면서 위에 제어 표시줄을 잘 보세요. 동그라미를 내리면 RY, 라운드 Y 값이 변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동시키면 라운드 X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각형 개체 크기 조절과 마찬가지로 모서리 둥근 값도 제어 표시줄에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각형 도구로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사각형을 만들면 너비와 높이를 일정한 비율로 만들 수 있어서 정사각형을 만들기 쉽습니다. 셋째, 선택 도구로 사각형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를 이동시키거나 크기를 변형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하면 회전시키거나 기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택 도구로 사각형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상단 제어 표시줄에서 사각형을 이동시키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각형 도구로 사각형 개체를 선택하면 제어 표시줄에서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모서리 둥근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도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캔버스 제어라고 합니다.
사각형의 둥근 값을 바꾼 상태에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면 처음 바꾼 값이 계속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제어 표시줄에 있는 버튼들 중에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날카롭게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둥근 값이 동시에 제로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 만드는 개체들도 모두 원래 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초기화 버튼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다른 도형들을 다뤄보기 전에 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도구 모음 최상단에 있는 선택 도구로 색을 바꾸고 싶은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색상 팔레트에서 바꾸고자 하는 색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사각형 색이 바뀝니다. 색을 바꿀 때 Shift 키를 누르면서 색을 선택하면 사각형의 테두리 색이 바뀝니다. Shift 키는 컨트롤 키 위에 있는 긴 버튼입니다. 이 테두리를 잉크스케이프에서는 자획이라고 하고, 자획 안에 있는 지금 노란 영역들을 채움 영역이라고 합니다. 즉 팔레트에서 그냥 색을 고르는 건 채움색을 변경하는 거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색을 고르는 건 자획색을 변경하는 겁니다. 사각형 개체의 이동 및 변형에서 보다시피 잉크스케이프에서 개체의 변화를 줄 때는 변화를 주려고 하는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색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개체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서리 둥근 값이 새 도형에 적용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험색과 자외색 역시 새로 만드는 도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잉크스케이프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전에 지정한 값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잉크스케이프를 껐다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캔버스에 있는 이 네모들을 다 지워주세요. 네모들을 전체 선택할 때는 그냥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상단 메뉴에서 편집에 있는 모두 선택을 눌러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제일 간단하게 키보드 컨트롤 키와 A키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는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이제 왼쪽 도구 모음에서 지금 마우스가 있는 원호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원호 도구는 사각형 도구 밑에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캔버스에 원을 그려봅니다.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가로 타원이나 세로 타원을 그릴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원 개체도 마찬가지로 선택 도구로 선택한 다음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킬 수 있죠. 그리고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사각형 도구와 마찬가지로 원 도구도 제어 표시줄의 값을 캔버스에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상단과 좌측에 있는 네모 표시는 원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고요. 우측의 동그라미는 원을 원호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원호로 만들면서 제어 표시줄을 보면 원으로 만드는 만큼 시작값과 끝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은 기본적으로 세시 방향을 0도로 해서 각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초창기 컴퓨터 기술의 한계에서 비롯된 안목의 규칙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에 설명해뒀습니다. 이제 시작값과 끝값 옆에 있는 버튼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건데 분할 영역 모드로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시작값 위치와 끝값 위치를 기준으로 원 중심까지 선분이 이어진 형태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원호로 전환하는 버튼인데, 두 번째 원호는 시작값과 끝값을 그냥 열어두고, 세 번째 원호는 이 둘 사이를 자획으로 연결해서 닫아버립니다. 마지막 버튼은 원호의 초기화 버튼입니다. 시작값과 끝값을 제로로 되돌리죠. 이 버튼을 쓰지 않으면 원호도 사각형처럼 마지막에 수정한 값으로 계속 생성됩니다. 다시 지우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형 도구는 다각형 도구입니다. 다각형 도구는 사각형 외의 다른 다각형 개체나 별 모양 개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다각형 도구를 선택한 다음 캔버스에 개체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제어 표시줄을 한번 보세요. 다각형 도구는 캔버스 제어만으로는 기능을 온전하게 쓸 수 없고,
제어 표시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왼쪽을 보면 오각형과 오망성 모양이 보입니다. 각각 눌러보면 우리가 만든 다각형 개체가 각각 오각형과 오망성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퉁이 값은 지금 만든 다각형을 몇 각형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6으로 하면 육각형이 되고 7각형, 8각형처럼 계속 올라갑니다. 별 모양으로 바꿔도 모퉁이 값은 유지되죠. 모퉁이 옆에 있는 값들은 다각형이냐 별 모양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은 다각형 상태로 바꾸고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각형은 둥근 값과 무작위화 값을 갖고 있습니다. 둥근 값을 0 이상으로 올려보면 다각형과 다각형의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변이 둥글게 돌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둥근 값을 0 이상으로 올리면 돌출된 변은 일정 값을 넘어서면 반대로 이렇게 뾰족하게 돋아나게 되죠. 반대로 0 이하로 내리면 각 변이 안쪽으로 둥글게 파고듭니다. 원하는 형태의 다각형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옆에 있는 무작위화 값은 도형의 형태를 무작위로 비틀어 버립니다. 아무래도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이제 다시 별 모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별 모양으로 돌아갈 때는 직접 눌러도 되지만 사각형 도구와 원호 도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장 우측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별 모양은 둥근 값과 무작위화 값에 더해 빗살 비율이 있습니다. 빗살 비율은 기본 0.5가 있는데 이 값은 별의 내각 크기를 조절해서 돌출된 외곽의 형태를 정합니다. 0에 가깝게 줄이면 돌출된 외곽이 바늘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이 수치를 늘리면 내각이 점점 돌출되면서 다각형이 됐다가 아예 새로운 각이 되어버리죠. 둥근 값은 다각형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 다각형의 경우 꼭지점 사이 변의 둥근 값을 조절했다면 별 모양은 외곽의 둥근 값 자체를 조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 이상으로 늘리거나 이하로 줄이는 걸로 각이 안쪽으로 파고들게 할지 아니면 바깥으로 늘어나게 할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화 값은 다각 형태와 동일합니다. 형태를 마구 일그러뜨리는데 역시 잘 사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기능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도형 개체를 만들 때 Shift 키를 누르면서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도형이 처음 찍은 위치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Shift하고 Ctrl 키를 같이 누르면 중심에서부터 생성되는 정다각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도구 모음에서 선택 도구로 고른 다음 도형 개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Ctrl 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와 다르게 개체 크기가 현재 너비와 높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변형됩니다. 변의 화살표든 꼭지점 화살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도형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위아래나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Y좌표는 유지하면서 X좌표만 변경할 때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이죠.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크기를 조절해 보면 개체의 중심을 기점으로 마우스로 찍은 위치 반대편까지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형 개체를 한 번 더 클릭해서 회전 및 기울이기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그러면 회전할 때 15도 각도로 딱딱 맞춰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회전시켜 보세요. 원래는 개체를 회전시키면 개체 중심을 기점으로 회전했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현재 찍은 마우스 꼭지점과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꼭지점을 기점으로 회전합니다. 다른 꼭지점을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반대편이 기점이 되고요. 기울이기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별 효과가 없지만 Shift 키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마우스와 클릭한 변과 반대변이 기울이기의 중심점이 됩니다. 즉 컨트롤 키는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동작이 필요할 때 많이 씁니다. Shift 키는 일반 동작과 조금 다른 동작을 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각형의 캔버스 제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각형을 2개 더 생성해서 이렇게 오각형과 오망성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각형 도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각형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사각형과 원호와 다르게 동그라미 제어 버튼은 없고 네모 모양 제어 버튼만 있습니다. 다각형 제어 버튼은 간단합니다. 클릭해서 움직이면 그냥 크기가 변합니다.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 둥근 값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별의 제어 버튼을 볼까요?
별에도 네모 모양 제어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각각 내각과 외곽 크기를 조절하는데 결국 둘 다 빗살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내각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 다각형과 마찬가지로 둥근 값을 조절을 하죠. 오늘 배운 것들을 전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각형 도구, 원호 도구, 다각형 도구로는 각각 사각형, 원호, 다각형과 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도형 개체들은 각 도형 도구의 제어 표시줄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형태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셋째, 다각형은 캔버스 제어를 할 때 Shift 키를 활용합니다. 넷째, 개체를 생성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생성하면 너비와 높이를 일정한 비율로 유지하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Shift 키를 누르면서 개체를 생성하면 처음 클릭한 지점을 개체의 중심 지점으로 하여 생성합니다. 여섯째, 선택 도구로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회전시키거나 기울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개체 크기를 조절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조절하면 너비와 높이가 일정한 비율로 조절됩니다. 여덟 번째, Shift 키를 누르면서 크기를 조절하면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과 대칭되는 지점이 함께 변합니다. 아홉 번째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개체를 회전시키면 15도 각도 단위로 정밀하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Shift 키를 누르면서 회전시키거나 기울이면 반대 지점이 중심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형 도구들 다루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도형 도구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